네, 두 번째 섹터로는 폴디드 줌 카메라, 스마트폰 섹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년도 12월 24일경부터 제가 올해 21년도 시장에서 집중할 섹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당연하고요. 소부장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을 말씀을 드렸고 순서는 이제 없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싸게 매수할 기업들을 섹터와 상관없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섹터와 상관없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시자라고 반도체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쪼그라들었던 그 시장이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다, 시장이 커질 거다. 그간 가구에 대한 펜트업 수요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끼는 소비가 나타났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완화가 됐고 1년에 바꾸던 그 스마트폰 주기 2년 동안 참아왔던 수요가 이제는 다시 펜트업, 폭발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섹터 전망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늘어나면 결국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 OLED 그리고 스마트폰 기능하면 카메라 기능 이제는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앞으로 완성 메이커 스마트폰 업체들이 결국엔 스마트폰을 접는 폴더블 폰 쪽으로의 시장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OLED 시장, 폴더블 폰, 폴디드 줌 카메라 섹터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애플 차세대 폰의 폴디드 줌 채택 시 수혜 기업은 이라는 리포트였는데요. 20년도 12월 17일 이때 당시에 굉장히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12월 16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내년 신형 아이폰에 삼성의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택했다라고 확정 보도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삼성전기, 옵트론텍, 자화전자, LG이노텍 등 폴디드 줌 카메라 섹터의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일시에 상승하는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이 기업들 이제라도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20년도 연말쯤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시끌벅적할 때에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양상을 봤을 때는 오버슈팅입니다.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현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3월 2일 주간에 와서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일부분 이슈가 받았고 12월 중순부터 이슈가 받았고 그 슈팅이 나온 이후에 3월 정도 되니까 주가는 일부 조정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추세 저점을 그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화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화전자가 1월 초 중순까지도 굉장히 고점 영역대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버슈팅인 것 같습니다.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그리고 21년도 시장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텐데 벌써부터 고점이 나오면 뭔가 잠정 실적이 나오거나 회사에 대해서 곱씹어보면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어떤 시각이 발생을 했느냐, 오지 않을 것 같은 조정 그리고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차트상 추세 저점이 다시 올까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섹터와 마찬가지로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3월 4일 주간 작전 리포트의 이날이죠. 이날 제가 작전 리포트에 폴디드 줌 카메라 섹터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자화전자 제가 3월 4일 주간부터 3월 2일이죠. 3월 1일이 3일절 휴일이었기 때문에 3월 2일, 3일, 4일 화, 수, 목, 금 해서 섹터 리포트와 함께 종목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자화전자의 주가 흐름은 다시 우상향했던 흐름들 나왔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왁자지껄할 때에 매수를 덜컥 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 조정폭을
몸으로 그대로 받아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위험이 적을 때 빨간 색깔 동그라미 그려드릴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온 이후에도 주가는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다가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입니다. 돈은 벌고 있지만 이 기업의 미래가 있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삼성전자와 함께 폴디드 줌 카메라 OIS 베어링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PTC 히터, 전기, 전장, 아이오닉, 현대자동차와도 함께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갖고 있고 특허 보유와 관리를 잘하는 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전장 부품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전장 부품, 미래 먹거리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기존에 잘 하고 있던 폴리드 줌 카메라가 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 우상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왁자지껄할 때보다 조금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눈을 작전 리포트와 함께 길러가시는 것 또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앞으로 아이폰,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폴디드 줌 카메라 시세가 나왔거나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거나 하는 기업들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섹터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조금은 작게 나오지만 자막으로라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 중에 렌즈 하면 해성옵틱스, 세코닉스, 디지털옵틱 등이 있을 거고요. OIS 기술로 보면 삼성전기, 자화전자, 동훈하나텍, 액트로, 해성옵틱스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제조, 조립과 관련해서는 LG이노텍, 삼성전기, 해성옵틱스, 그리고 카메라 검사 장비까지 한다면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디드 줌 카메라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21년도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자화전자와 옵트론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옵트론텍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폴디드 줌 카메라 시장에서 주가가 앞으로 슈팅이 나올 우상향할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폴디드 줌 채택이 될 경우에 프리즘을 납품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차량용 렌즈까지도 옵트론텍에서 제공을 하고 납품을 할 예정인데, 프리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폴디드 줌 카메라 제작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프리즘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프리즘, 폴디드 줌을 만들 때에 어느 기업이 만드느냐? 삼성전기, 그리고 자화전자, LG이노텍 등이 이제는 폴디드 줌을 모듈을 생산을 하는데, 이 세 기업 모두 다 옵트론텍이 프리즘 제품, 프리즘 부품을 공급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폴디드 줌 카메라 시장이 커지면 옵트론텍은 삼성전기, 자화전자, LG이노텍 모두에게 프리즘 렌즈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와 이익 증가, 옵트론텍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 가지 포인트가 잡혀지고요. 두 번째는 차량용 렌즈입니다. 차량용 렌즈, 결국엔 카메라,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차량용 카메라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섹터인데요. 그 카메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앞을 덮고 있는 렌즈를 이미 옵트론텍에서는
납품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등과 이미 납품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렌즈에만 들어가느냐라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에도 앞을 덮고 있는 렌즈가 있듯이 라이다 기술에도 앞을 감싸고 있는 렌즈가 있죠. 그 렌즈 기술 앞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이 라이다 모듈에 렌즈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화전자는 PTC, 히터 부품을 아이오닉에 납품하고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하는 것처럼 옵트론텍은 이제 렌즈 그리고 프리즘 이 뒤에서 탄탄하게 밀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 라이다와 카메라 렌즈를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을 삼아서 앞에서 끌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옵트론텍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4일 주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라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고 차트를 조금 당겨본다면 1월 25일을 고점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 자화전자, 옵트론텍 모두 다 함께 상승을 했던 뉴스에 슈팅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어떤 이슈였죠? 아이폰이 결국엔 애플에서 폴리드 줌 카메라 삼성 거를 채택을 할 거야. 앞으로 신형 아이폰에는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 우리나라 거 쓴대 라는 이야기에 모든 기업들이 우상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얄궂게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됐고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하는가 했다가 다시 시장 조정과 함께 다시 이 추세선 하단과 맞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리포트를 읽어드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는 차량용 렌즈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다 향 렌즈도 앞으로 납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카메라 렌즈로는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 등과 함께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옵트론텍은 오늘 이 특집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거나 아직도 이 차트상 저위험과 맞닿아 있다면 이제는 매수를 해서 상승을 기다려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없다면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